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계세요. 34세 팀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30년 한 직장을 지킨 62세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데는 3초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진만 과장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양정밀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죠. 생산관리부 소속입니다. 직급은 과장이지만 연차로 따지면 부장급입니다. 정년 연장 제도 때문에 직급이 조정된 거죠. 박진만 과장에게는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간 지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회사 사람들은 그를 인간시계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50분, 정확히 10분 일찍 출근하는 사람. 성실함이 곧 목숨인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박진만 과장은 60세 정년 퇴임 후 2년 만에 다시 회사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정년 연장 입법 덕분이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월급 320만 원, 예전 480만 원에서 3분의 2로 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산관리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을 다닌 익숙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기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자리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앉던 창가 자리가 아니라 구석진 탕비실 옆 책상 하나, 거기에 박진만 과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2년 사이에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박진만 과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탕비실에서 들리는 정수기 소리와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앉을 자리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오전 10시 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간 박진만 과장은 자리를 찾지 못해 잠시 서성였습니다. 예전에는 팀장 바로 옆자리였는데 이제 그 자리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결국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4월 생산 일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팀장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34세, MBA 출신의 해외 영업 경력을 인정받아 스카우트된 인재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파워포인트를 띄웠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전월 대비 15% 생산량 증대입니다. 효율성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프로세스는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30대 직원들에게만 질문을 던졌고 그들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3라인 설비 쪽 공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김태준 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2년 동안 안 계셨잖아요.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르신은 그냥 편하게 앉아만 계세요. 젊은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르신, 그 단어가 박진만 과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어르신이라고 불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의실에서 10명이 넘는 직원들 앞에서. 박진만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탕비실 옆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메일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참조에도 수신에도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같이 밥 먹던 동기 이수진 대리가 보였습니다. 58세. 그녀도 정년 연장으로 남은 몇 안 되는 시니어 직원이었죠. 진만 씨, 여기 앉아요. 이수진 대리가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이수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회의 때 괜찮아요? 뭐가? 김 팀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르신은 앉아만 계시라고. 박진만 과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되지. 근데 진만 씨, 우리 진짜 필요 없는 사람 된 거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 있으나 마나한 것 같지 않아요? 박진만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진만 과장은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첫날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어르신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탕비실 옆 구석자리로 쫓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박진만 과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2년 더 버텨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진만 과장은 또다시 7시 50분에 출근했습니다. 30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가장 투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직장에서 투명 인간이 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박진만 과장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여전히 7시 50분 출근이었습니다. 탕비실 옆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김태준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만 인사했습니다. 민호 씨, 어제 보낸 보고서 잘 봤어요. 역시 우리 팀 에이스답네요. 재훈 씨, 오늘 오후에 납품처 미팅 준비 잘 부탁합니다. 박진만 과장 앞을 지나갈 때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기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오전 10시 30분, 생산관리부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긴급회의 있습니다. 3라인 불량률 급증 건 전원 참석 바랍니다. 박진만 과장은 즉시 답장을 달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50분 회의실로 가려던 박진만 과장에게 신입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 과장님, 죄송한데요. 팀장님이 이번 회의는 실무진만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실무진? 네, 그러니까 현재 업무 담당자들만요. 박진만 과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0년 경력의 생산관리 전문가가 생산 불량 회의에서 제외당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실무진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진만 과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탕비실 옆 책상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6시, 박진만 과장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이수진 대리를 마주쳤습니다. 진만 씨, 잠깐만요. 왜? 오늘 저녁 한잔해요. 회사 앞 정든집에서. 박진만 과장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대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도 힘든 하루를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회사 인근 소주집 정든집, 30년 동안 회식도 하고 고민도 나눴던 단골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진만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수진 대리가 소주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저 이번 달 말에 그만둘 거예요. 못 버티겠어요. 매일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거, 아무도 나한테 일 안 시키는 거, 월급은 받지만 저 지금 구걸하는 기분이에요. 박진만 과장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라 이수진 대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자신이 속으로 생각하던 것과 똑같았으니까요. 수진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만 씨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월급 도둑이에요. 정년 연장이 뭐예요? 그냥 늙은이들 쥐꼬리만큼 월급 주고 구석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차라리 깨끗하게 퇴직금 받고 나가는 게 나아요. 박진만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주만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인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매일 늦게 오네? 응, 회사에 할 일이 좀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회사에는 박진만 과장에게 시킬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기가 싫었을 뿐입니다. 부인 얼굴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당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피곤해서 그래. 먼저 잘게. 박진만 과장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24년 4월 9일 화요일 박진만 과장은 또다시 7시 50분에 출근했습니다. 습관처럼 탕비실 옆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태준 팀장이었습니다. 제목은 업무 분담 조정 안내였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산관리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재분담합니다. 박진만 과장 사무용품 관리, 우편물 분류, 회의실 예약 관리, 사무용품 관리, 우편물 분류, 회의실 예약 관리. 이게 30년 경력 생산관리 전문가에게 주어진 업무였습니다. 신입사원도 안 하는 잡무였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억울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김태준 팀장이 박진만 과장 책상 앞으로 왔습니다. 과장님 메일 보셨죠? 네. 과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편한 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해 주시죠? 박진만 과장은 고개를 들어 김태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미안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창고로 옮기는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톤을 더 낮추며 여운 있게. 그날 점심시간 박진만 과장은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뒤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민수 대리였습니다. 32세, 10년 전 신입사원 때 박진만 과장이 직접 가르쳤던 후배였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셨네요. 민수야. 과장님 제가 들었어요. 업무 재배치된 거. 박민수 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얼마나 실력 있으신 분인데 김 팀장이 과장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박진만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됐어. 신경 쓰지 마. 너나 일 잘해. 박민수 대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진만 과장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진만 과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3개월 전에 미리 써둔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이제 그 혹시가 현실이 됐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대양정밀 본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 최대 납품처인 현진자동차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납품한 부품 3,000개 중 2,000개에서 불량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불량률 67%. 이건 단순한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생산관리부, 품질관리부, 영업부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박진만 과장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진자동차 측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그러니까 3일 안에 정상 제품 3,000개를 재납품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입니다. 위약금 12억 원이 청구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 연매출이 85억입니다. 12억이 날아가면 우리 회사 문 닫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김태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팀장, 원인 파악됐나? 아직입니다. 현재 품질관리팀과 함께 분석 중입니다. 분석은 무슨 분석이야? 지금 당장 원인 찾아서 해결해야지. 3일밖에 안 남았어. 대표이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김태준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면 전환, 빠른 템포로. 그날부터 회사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생산관리부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불량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매뉴얼을 뒤지고 젊은 엔지니어들은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 밤 10시 김태준 팀장이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설비는 정상이라며 원자재도 문제 없다며 팀장님,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인데 불량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현진 자동차가 거짓말하는 거야? 67% 불량률이 장난이야? 김태준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박진만 과장은 탕비실 옆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에 불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는 이제 실무진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진만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량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찾아서 본 거였습니다. 30년 경력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박진만 과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불량 발생 시점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생산된 제품. 그 시기에 뭔가 있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생산 일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4월 8일 그날 3라인 설비의 냉각수 온도가 평소보다 2도 높았습니다. 사소한 차이였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문제없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박진만 과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3라인 설비는 오래된 기계였습니다. 15년 된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매뉴얼에는 냉각수 온도 허용 범위가 섭씨 20도에서 25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3도가 넘어가면 미세한 열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0.3mm의 오차였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15년 동안 기계를 다뤄본 사람만 아는 노하우였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준 팀장과 직원들이 박진만 과장을 쳐다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회의 중인데요. 김태준 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박진만 과장이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불량 원인을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김태준 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3라인 냉각수 온도입니다. 4월 8일부터 온도가 평소보다 2도 높았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정상 범위지만 3라인 설비는 오래된 기계라 23도가 넘어가면 미세한 열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건 매뉴얼에 없는 내용인데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반문했습니다. 맞습니다.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계를 15년 동안 다뤘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냉각수 온도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생산 일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박진만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4월 8일 냉각수 온도 23도. 그 이후로 계속 23도에서 24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럼 냉각수 온도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1도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생산된 불량품은 재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김태준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대 직원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긴급 대책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박진만 과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박 과장, 정말 확신하나? 네, 대표님, 확신합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부터 3라인 냉각수 온도 21도로 고정하고 재생산 들어가. 박 과장이 직접 현장 관리해. 네, 박진만 과장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내가 박 과장 경력 다 알아. 30년 동안 현장에서 뼈 묻은 사람이잖아. 이번 건은 박 과장이 책임지고 해. 김 팀장은 보조해. 김태준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의 명령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 박진만 과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7시에 출근했습니다. 1층 생산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3라인 설비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탕비실 옆 책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그의 진짜 자리였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냉각수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21도 정확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원자재를 확인했습니다. 생산 라인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단 0.1mm의 오차도 허용 안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할 겁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현장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박진만 과장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왔으니까요.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부품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 48시간. 만들어야 할 부품 3,000개. 박진만 과장의 30년 경력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적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기적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3라인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설비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번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부품이 나왔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직접 검수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치수를 재고 표면을 확인했습니다. 0.05mm 오차. 합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 유지하면서 계속 생산하십시오. 현장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 김태준 팀장이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현장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말이죠. 3번 금형 온도 2도 올려주세요. 지금 약간 수축률이 높습니다. 네, 과장님. 7번 라인 속도 10% 줄이세요. 너무 빠르면 표면 마감이 안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지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박진만 과장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진만 과장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 한 명이 컵라면을 가져다 줬습니다. 과장님,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네. 자네들도 고생이 많아. 박진만 과장은 설비 옆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때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현장에서 라면 먹으며 선배들 일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 선배가 됐습니다. 오후 2시 생산량 체크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수 대리가 집계표를 들고 왔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850개 생산됐습니다. 불량률 0.8%입니다. 0.8%? 박민수 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상 범위입니다. 이 속도면 내일 저녁까지 3,000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민수야, 방심하지 마. 마지막 한 개까지 긴장 놓으면 안 돼.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날 밤 9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진만 과장과 3라인 직원 5명이 남아서 야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김태준 팀장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박진만 과장이 잠시 쉬는 시간에 김태준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안 들어가십니까? 과장님도 안 가시잖아요. 김태준 팀장이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가 제 일이니까요. 팀장님은 사무실 업무가 많으실 텐데. 김태준 팀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박진만 과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한 것도 잡무만 시킨 것도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태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MBA 나오고 해외 영업 좀 했다고 잘난 줄 알았습니다. 매뉴얼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현장 경험?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김태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매뉴얼 뒤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난리 쳤는데 원인도 못 찾았어요. 근데 과장님은 생산 일지 한번 보고 바로 찾으셨잖아요. 그게 30년 경력이더라고요. 박진만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처음엔 화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표 쓸 뻔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 팀장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효율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데이터로 일하는 세상인데 저는 감으로 일하니까요. 박진만 과장이 3라인 설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팀장님,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종이에 쓸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종이에 쓸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전자고 경험은 후자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도 안 되고 팀장님 혼자서도 안 됩니다. 김태준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일이나 합시다. 아직 1,500개 남았습니다. 다음 날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24시간 남았습니다. 생산은 계속됐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지켰습니다. 오전 10시 대표이사가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박 과장, 상황이 어떤가? 순조롭습니다. 대표님, 예정대로라면 오늘 저녁 8시까지 완료됩니다. 고맙네, 박 과장.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문 닫을 뻔했어. 대표이사가 박진만 과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후 7시 45분 마지막 부품이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3,000번째 부품이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직접 검수했습니다. 치수를 쟀습니다. 표면을 확인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포장 시작하십시오. 현장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사투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박진만 과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만 과장은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겁니다, 팀장님. 그날 밤 9시 3,000개의 부품을 실은 트럭이 현진 자동차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12억 원의 위약금은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62세 박진만 과장은 증명했습니다. 나이 들문 짐이 아니라 무기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50분 박진만 과장은 어제와 똑같이 회사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인간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산관리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박 과장님이십니다. 30대 젊은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진만 과장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톤을 약간 높이며 그때 김태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드세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이걸 어제 밤샘 하셨잖아요. 피곤하실 텐데. 김태준 팀장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 제 자리로 오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태준 팀장의 책상 앞 박진만 과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젯밤에 대표님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번 불량 사태 원인 분석과 해결 과정에 대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서도 하나 올렸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화면을 돌려 박진만 과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시니어 전문가 제도 도입 제안서. 박진만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과장님 같은 베테랑 분들이 단순 업무만 하시는 건 회사에도 손해고 과장님들에게도 모욕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시니어 직원분들을 기술 전문 고문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김태준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장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위기 상황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뉴얼에 없는 지식을 문서화하는 작업도 맡기고요.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고 직급도 복원됩니다. 박진만 과장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제가 배웠습니다. 효율만 따지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경험은 짐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마음이 벅찬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했던 것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팀장님, 이제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34세와 62세, 28년 차이가 나는 두 세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시 대표이사 주재 전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를 극복한 것을 축하합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박진만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30년 경험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현장 직원들, 김태준 팀장님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태준 팀장이 제안한 시니어 전문가 제도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경험과 젊음이 함께 가는 회사.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만 과장은 탕비실 옆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때부터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 새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산관리부 수석기술고문 박진만. 박진만 과장은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과장이었던 그가 이제 수석기술고문이 됐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오후 5시 이수진 대리가 박진만 과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진만 씨 축하해요. 수진 씨, 사표는? 이수진 대리가 웃었습니다. 찢었어요. 진만 씨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58세와 62세, 세상이 늙었다고 말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현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만 과장은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30분, 한 달 만에 제 시간에 퇴근한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인이 놀라 나왔습니다. 어머, 당신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박진만 과장은 부인을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그냥 고마워서. 뭐가? 3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무슨 일 있었어? 박진만 과장은 웃었습니다. 좋은 일 있었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날 저녁, 부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나이 먹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 무슨 말이야? 30년 동안 쌓은 게 있잖아. 그게 이제부터 빛을 발하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거. 부인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멋있어. 박진만 과장은 웃었습니다. 62세, 회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뿔이라는 것을. 다음 날,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오전 7시 50분, 박진만 과장은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인간 시계. 그는 오늘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프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박진만 과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더 낫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빛납니다. 매뉴얼에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30년 경험이 3년 경력을 이깁니다. 종이에 쓸 수 없는 지식이 종이에 쓴 지식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짐이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현역입니다. 오늘 박진만 과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포기할 뻔한 또 다른 박진만 과장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조 신호가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계세요? 34세 팀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30년 한 직장을 지킨 62세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데는 3초면 충분했습니다. 탕비실 옆 구석자리로 밀려난 박진만 과장.
업무 메일함은 텅 비어 있었고 회의에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건 사직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최대 납품처에서 대량 불량 발생, 3일 안에 해결 못하면 12억 위약금, 회사가 문 닫을 위기였습니다. 젊은 팀장과 엔지니어들이 이틀 밤을 새워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62세 박진만 과장이 생산 일지를 펼쳤고 단 5분 만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30년 경력이 3일 만에 회사를 살렸습니다. 기적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기적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3라인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설비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번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부품이 나왔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직접 검수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치수를 재고 표면을 확인했습니다. 0.05mm 오차. 합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 유지하면서 계속 생산하십시오. 현장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 김태준 팀장이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현장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말이죠. 3번 금형 온도 2도 올려주세요. 지금 약간 수축률이 높습니다. 네, 과장님. 7번 라인 속도 10% 줄이세요. 너무 빠르면 표면 마감이 안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지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박진만 과장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진만 과장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 한 명이 컵라면을 가져다 줬습니다. 과장님,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네. 자네들도 고생이 많아. 박진만 과장은 설비 옆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때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현장에서 라면 먹으며 선배들 일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 선배가 됐습니다. 오후 2시 생산량 체크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수 대리가 집계표를 들고 왔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850개 생산됐습니다. 불량률 0.8%입니다. 0.8%? 박민수 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상 범위입니다. 이 속도면 내일 저녁까지 3,000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민수야, 방심하지 마. 마지막 한 개까지 긴장 놓으면 안 돼.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날 밤 9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진만 과장과 3라인 직원 5명이 남아서 야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김태준 팀장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박진만 과장이 잠시 쉬는 시간에 김태준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안 들어가십니까? 과장님도 안 가시잖아요. 김태준 팀장이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가 제 일이니까요. 팀장님은 사무실 업무가 많으실 텐데. 김태준 팀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박진만 과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한 것도 잡무만 시킨 것도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태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MBA 나오고 해외 영업 좀 했다고 잘난 줄 알았습니다. 매뉴얼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현장 경험?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김태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매뉴얼 뒤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난리 쳤는데 원인도 못 찾았어요. 근데 과장님은 생산 일지 한번 보고 바로 찾으셨잖아요. 그게 30년 경력이더라고요. 박진만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처음엔 화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표 쓸 뻔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 팀장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효율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데이터로 일하는 세상인데 저는 감으로 일하니까요. 박진만 과장이 3라인 설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팀장님,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종이에 쓸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종이에 쓸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전자고 경험은 후자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도 안 되고 팀장님 혼자서도 안 됩니다. 김태준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일이나 합시다. 아직 1,500개 남았습니다. 다음 날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24시간 남았습니다. 생산은 계속됐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지켰습니다. 오전 10시 대표이사가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박 과장, 상황이 어떤가? 순조롭습니다. 대표님, 예정대로라면 오늘 저녁 8시까지 완료됩니다. 고맙네, 박 과장.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문 닫을 뻔했어. 대표이사가 박진만 과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후 7시 45분 마지막 부품이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3,000번째 부품이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직접 검수했습니다. 치수를 쟀습니다. 표면을 확인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포장 시작하십시오. 현장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사투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박진만 과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만 과장은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겁니다, 팀장님. 그날 밤 9시 3,000개의 부품을 실은 트럭이 현진 자동차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12억 원의 위약금은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62세의 박진만 과장은 증명했습니다. 나이 들문 짐이 아니라 무기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50분 박진만 과장은 어제와 똑같이 회사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인간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산관리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박 과장님이십니다. 30대 젊은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진만 과장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톤을 약간 높이며 그때 김태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드세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팀장님이 이걸 어제 밤샘 하셨잖아요. 피곤하실 텐데. 김태준 팀장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 제 자리로 오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태준 팀장의 책상 앞 박진만 과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젯밤에 대표님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번 불량 사태 원인 분석과 해결 과정에 대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서도 하나 올렸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화면을 돌려 박진만 과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시니어 전문가 제도 도입 제안서. 박진만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과장님 같은 베테랑 분들이 단순 업무만 하시는 건 회사에도 손해고 과장님들에게도 모욕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시니어 직원분들을 기술 전문 고문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김태준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장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위기 상황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뉴얼에 없는 지식을 문서화하는 작업도 맡기고요.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고 직급도 복원됩니다. 박진만 과장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제가 배웠습니다. 효율만 따지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경험은 짐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마음이 벅찬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했던 것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팀장님, 이제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34세와 62세, 28년 차이가 나는 두 세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후 2시, 대표이사 주재 전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를 극복한 것을 축하합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박진만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30년 경험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현장 직원들, 김태준 팀장님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태준 팀장이 제안한 시니어 전문가 제도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경험과 젊음이 함께 가는 회사.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만 과장은 탕비실 옆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때부터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 새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산관리부 수석기술고문 박진만 과장은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과장이었던 그가 이제 수석기술고문이 됐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오후 5시 이수진 대리가 박진만 과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진만 씨 축하해요. 수진 씨, 사표는? 이수진 대리가 웃었습니다. 찢었어요. 진만 씨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58세와 62세, 세상이 늙었다고 말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현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만 과장은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30분, 한 달 만에 제 시간에 퇴근한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인이 놀라 나왔습니다. 어머, 당신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박진만 과장은 부인을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그냥 고마워서. 뭐가? 3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무슨 일 있었어? 박진만 과장은 웃었습니다. 좋은 일 있었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날 저녁, 부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나이 먹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 무슨 말이야? 30년 동안 쌓은 게 있잖아. 그게 이제부터 빛을 발하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거. 부인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멋있어. 박진만 과장은 웃었습니다. 62세, 회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뿔이라는 것을. 다음 날,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오전 7시 50분, 박진만 과장은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인간 시계. 그는 오늘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프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박진만 과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더 낫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빛납니다. 매뉴얼에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30년 경험이 3년 경력을 이깁니다. 종이에 쓸 수 없는 지식이 종이에 쓴 지식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짐이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현역입니다. 오늘 박진만 과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포기할 뻔한 또 다른 박진만 과장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조 신호가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적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기적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3라인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설비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번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부품이 나왔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직접 검수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치수를 재고 표면을 확인했습니다. 0.05mm 오차. 합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 유지하면서 계속 생산하십시오. 현장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 김태준 팀장이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현장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말이죠. 3번 금형 온도 2도 올려주세요. 지금 약간 수축률이 높습니다. 네, 과장님. 7번 라인 속도 10% 줄이세요. 너무 빠르면 표면 마감이 안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지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박진만 과장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진만 과장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 한 명이 컵라면을 가져다 줬습니다. 과장님,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네. 자네들도 고생이 많아. 박진만 과장은 설비 옆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때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현장에서 라면 먹으며 선배들 일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 선배가 됐습니다. 오후 2시 생산량 체크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수 대리가 집계표를 들고 왔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850개 생산됐습니다. 불량률 0.8%입니다. 0.8%? 박민수 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상 범위입니다. 이 속도면 내일 저녁까지 3,000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민수야, 방심하지 마. 마지막 한 개까지 긴장 놓으면 안 돼.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날 밤 9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진만 과장과 3라인 직원 5명이 남아서 야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김태준 팀장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박진만 과장이 잠시 쉬는 시간에 김태준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안 들어가십니까? 과장님도 안 가시잖아요. 김태준 팀장이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가 제 일이니까요. 팀장님은 사무실 업무가 많으실 텐데. 김태준 팀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박진만 과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한 것도 잡무만 시킨 것도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태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MBA 나오고 해외 영업 좀 했다고 잘난 줄 알았습니다. 매뉴얼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현장 경험?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김태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매뉴얼 뒤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난리 쳤는데 원인도 못 찾았어요. 근데 과장님은 생산 일지 한번 보고 바로 찾으셨잖아요. 그게 30년 경력이더라고요. 박진만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처음엔 화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표 쓸 뻔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 팀장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효율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데이터로 일하는 세상인데 저는 감으로 일하니까요. 박진만 과장이 3라인 설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팀장님,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종이에 쓸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종이에 쓸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전자고 경험은 후자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도 안 되고 팀장님 혼자서도 안 됩니다.
김태준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일이나 합시다. 아직 1,500개 남았습니다. 다음 날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24시간 남았습니다. 생산은 계속됐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지켰습니다. 오전 10시 대표이사가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박 과장, 상황이 어떤가? 순조롭습니다. 대표님, 예정대로라면 오늘 저녁 8시까지 완료됩니다. 고맙네, 박 과장.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문 닫을 뻔했어. 대표이사가 박진만 과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후 7시 45분 마지막 부품이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3,000번째 부품이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직접 검수했습니다. 치수를 쟀습니다. 표면을 확인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포장 시작하십시오. 현장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사투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박진만 과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만 과장은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겁니다, 팀장님. 그날 밤 9시 3,000개의 부품을 실은 트럭이 현진 자동차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12억 원의 위약금은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62세의 박진만 과장은 증명했습니다. 나이 들문 짐이 아니라 무기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50분 박진만 과장은 어제와 똑같이 회사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인간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산관리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박 과장님이십니다. 30대 젊은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진만 과장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톤을 약간 높이며. 그때 김태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드세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이걸 어제 밤샘 하셨잖아요. 피곤하실 텐데. 김태준 팀장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 제 자리로 오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태준 팀장의 책상 앞 박진만 과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젯밤에 대표님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번 불량 사태 원인 분석과 해결 과정에 대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서도 하나 올렸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화면을 돌려 박진만 과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시니어 전문가 제도 도입 제안서. 박진만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과장님 같은 베테랑 분들이 단순 업무만 하시는 건 회사에도 손해고 과장님들에게도 모욕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시니어 직원분들을 기술 전문 고문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김태준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장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위기 상황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뉴얼에 없는 지식을 문서화하는 작업도 맡기고요.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고 직급도 복원됩니다. 박진만 과장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제가 배웠습니다. 효율만 따지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경험은 짐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마음이 벅찬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했던 것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진만 과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팀장님, 이제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34세와 62세, 28년 차이가 나는 두 세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후 2시 대표이사 주재 전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를 극복한 것을 축하합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박진만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30년 경험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진만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현장 직원들, 김태준 팀장님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태준 팀장이 제안한 시니어 전문가 제도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경험과 젊음이 함께 가는 회사.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만 과장은 탕비실 옆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때부터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 새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산관리부 수석기술고문 박진만. 박진만 과장은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과장이었던 그가 이제 수석기술고문이 됐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오후 5시 이수진 대리가 박진만 과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진만 씨 축하해요. 수진 씨, 사표는? 이수진 대리가 웃었습니다. 찢었어요. 진만 씨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58세와 62세, 세상이 늙었다고 말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현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만 과장은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30분, 한 달 만에 제 시간에 퇴근한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인이 놀라 나왔습니다. 어머, 당신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박진만 과장은 부인을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그냥 고마워서. 뭐가? 3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무슨 일 있었어? 박진만 과장은 웃었습니다. 좋은 일 있었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날 저녁, 부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나이 먹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 무슨 말이야? 30년 동안 쌓은 게 있잖아. 그게 이제부터 빛을 발하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거. 부인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멋있어. 박진만 과장은 웃었습니다. 62세, 회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뿔이라는 것을. 다음 날,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오전 7시 50분, 박진만 과장은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인간 시계. 그는 오늘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프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박진만 과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더 낫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빛납니다. 매뉴얼에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30년 경험이 3년 경력을 이깁니다. 종이에 쓸 수 없는 지식이 종이에 쓴 지식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짐이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현역입니다. 오늘 박진만 과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포기할 뻔한 또 다른 박진만 과장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조 신호가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